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역 임명을 둘러싸고 지금 민주당이 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제 마흔역 임명 촉구안을 야당 주도로 해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게 왜 통과했냐면요. 그 지난번 아마 그 헌재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원식이 국회의장 자격으로 해서 이게 안 된다. 그렇죠. 했더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마 국회 측 변호인이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결의해 올게요.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한 거예요. 그거 이제 하려고 이제 한 건데. 근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 보면 마흔역을 만약에 임명을 해버리면 근데 이게 변론 갱신 절차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변론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을 하는 중에 판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인사이동 통해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예전에 쭉 진행돼 온 거는 예전 판사가 했던 거잖아요. 네네. 나는 지금 왔잖아요. 이번 판사는. 그럼 예전 거는 모르잖아요. 네. 그럼 예전의 증거 조사 과정을 다시 그대로 밟을지 아닌지에 대해서 피고인한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전 증거 조사에 대해서 변론 갱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피고인이 예 동의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그 예전에 했던 서류가 그대로 통으로 그냥 서류로 넘어와요. 네. 그러니까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러면 이게 조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서류가 있잖아요. 서류. 그럼 그 서류대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오케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론 갱신 절차는 이렇게 갱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러면은 한 1분이면 끝나요. 네. 1분이면 끝나는데 아니요? 저 동의 안 합니다. 라고 하면은 예전의 과정을 다시 밟아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예전에 증인 신문했던 거 그 신문 사항을 다시 듣고 예전에 증거 뭐 녹취나 이런 거 틀었던 거 다시 틀어야 되고 아하. 그럼 시간 엄청 걸려요. 그러니까 마흔역이 갱신을 위해서 중간에 들어오면은 지금까지 막 속도 내면서 달려왔는데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흔역에 대해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겠죠, 민주당에서. 참 마흔역 유명해졌습니다, 진짜. 음. 마흔역 양반도 참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마흔역을 지금 딱 임명을 해요. 자, 예를 들어 가상으로 네. 마흔역이 인용을 해서 6명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이거 수긍할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인데 마흔역이 딱 들어가서 마흔역이 찬성하는 바람에 6명이 돼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다 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6대3이 돼서 만약에 인용이 됐다. 네. 근데 마흔역이 없었으면 기각이다. 그렇죠. 이런 시나리오가 되면 이거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러네. 얘는 인용시키기 위한 용병이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그러니까 사이에서.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그냥 표결만 하게 하고 뭐 그거는 밖에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재판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자 목이 막 그러니까 밖에서 심리에 충실히 관여하지 않았는데 갱신합니다 그래가지고 뒷부분에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인용 이래버리면 얘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론 분열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민주당에서 찍어가지고 그렇죠. 저렇게 집어넣으려고 했구나라는 게 돼요. 왜냐하면 또 만약에 들어와서 9명이 채워졌는데 6대3이었다.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6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다 쳐요. 그럼 5대3이죠. 우리 위헌에 대해서는 6명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탄핵도 6명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보통 구인 체제에서 5대4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더 많아요. 근데도 6명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4명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그러니까 그 헌재의 결론으로 그렇죠. 나가는 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6명인지 5명인지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마흔역은 6번째를 채우기 위한 용도다.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하도 택도 없는 이야기 하니까 제가 목이 막 꽉 바로 맥혀버립니다.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하니까 네. 이게 참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헌재가 이게 잘못하면요 진짜 이번 마흔역을 잘못 임명을 하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흔역 스스로가 만약 임명 뭐 되기도 힘들겠지만 임명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배제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죠. 정말 임명된다 그러면 그럼 절차를 그럼 처음 이게 저는 근데 잘 모르겠는 게 변론 갱신을 한다 그러면 네. 원래 출연했던 사람들 다 출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록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다 봐야 돼요. 다 새로 봐야 되고 갱신에 만약에 동의한다 그래도 기록은 다 보는 게 맞는데 만약에 부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전 절차를 거의
다시 거쳐야 되죠. 음. 다시 거쳐서 이 사람도 판결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절차를 다시 밟으면 기일 곱하기 이만큼 다시 해야겠죠. 그럼 한 5월 달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6월 달에 저 이재명 저기 대법원 끝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맞게 가려면 탄핵 심판의 결론이 한 5월까지 가버리는 수가 네네. 생기니까 마은혁을 넣기도 그렇고 만약에 음. 근데 그러다가 인용 의견이 5명이면은 그냥 복귀하고 이제 마은혁 딜레마라는 게 그런 식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헌재는 이념지형에 따른 결론을 향해서 달리는 경향이 좀 많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엔 연방대법원이 우리나라의 헌재하고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뭐 과거에 코트 패킹 이게 대법원 재구성이라 그러는데 새로 임명된 대통령은 그 9명으로 정해진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늘리면 내가 신규 임명으로 막 음흠.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막으려고 반대쪽에서는 9명의 숫자를 줄이려고 그래요. 신규 임명 자리를 안 만들려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통령 선거로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임기 시작하기 직전에 자기가 사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임명하고 나가라고. 아. 그런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완전 전쟁터거든요. 근데 마은혁도 그거에 비춰서 봤을 때는 정해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네. 정해져 있어요. 지금 결론이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늘려고 하는 거라서 국민을 위해서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 투쟁의 현장이 재판관한테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솔직히 자기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사퇴하는 게 맞아요. 네. 사퇴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현재 집회는 뭐 일단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뭐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고요. 뭐 아주 불상사 없이 끝이 나야 돼서 무학여고 지금 화재는 2시간 만에 일단 불길은 잡았다고 그럽니다. 불길 잡았는데 연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서 아마 인근 일대가 꽤 아마 불편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이 불길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불이 나면 너무 대형 화재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중국 대사관에 뭐 캡틴 아메리카 복장하고 이 뭐 들어가려는 분이 잡혔는데 이제 훈방은 아니고 지금 불구속 하는 이분이 옛날 국가인권위원회도 이거 캡틴 아메리카 복장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복장을 보니까. 복장은 똑같거든요. 예, 사람도 똑같구나. 네,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또 참 장외에서 많은 집회가 또 열리고 있고 했습니다. 어쨌거나 좀 평화롭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